사람들이 센스라고 말하는 영역들 있잖아. 저 사람 되게 센스 있다. 나 이번에 아플 때 도라지즙 하나 보내준 거 있지. 이런 사소한 친절, 센스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다 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 연애 초반 썸일 때 더치페이 얘기 어떻게 꺼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나는 제일 아름다운 광경은 누구 한 명이 계산을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산하고, 그러면 당연히 다음 사람이 계산하고, 그냥 눈치껏 알아서 서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더치페이라는 게 나는 좀 연인 사이에 되게 짜치는 말인 것 같아. 그냥 누가 계산하면 누가 또 계산하고 눈치껏 하는 게 아름답지 않나? 오늘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보내줘. 이거 너무 커플 같지 않아? 근데 그게 꼭 손해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는 생각해요. 저도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그리고 후배, 뭐 동생들,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더 많이 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버니까. 그게 비단 여자든 남자든 간에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오늘 오마카세가 먹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해. 나 일주일에 3번 만나고 싶은데 얘가 데이트할 때마다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근데 나는 더치페이를 하고 싶어. 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반반 내고 싶어. 보통 이제 남자들이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부담이. 자기가 여자보다 더 내려고 하고. 근데 그랬을 때 관계에서 되게 안 좋다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남자 입장에서 오늘은 아프다 하고 데이트하지 말까? 나 통장 잔고가 됐는데 지금 나 국민연금에도 돈 못 넣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막 이러면서 점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고 데이트가 점점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남자가 말해요? 말 잘 못해 여자들한테. 그러면 여자는 또 오해해. 이의가 변한 건가? 옛날에는 나랑 방탈출도 하러 가자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자 하고, 데이트 횟수도 많았는데 요즘은 자꾸 피곤하다고만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에 진짜 안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까는 커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더 많이 버는 사람, 여유가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야. 나는 해외여행 갈 생각 없어. 근데 내 여친이 자꾸 가재. 오빠, 나 내 친구 미정이가 이번에 코타키나 발라온가? 코딱지나 발라인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찌찌 이렇게 내밀고 사진 찍었는데 존나 예쁘게 나왔더라. 오빠, 나도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 이거 같이 가면 안 돼? 표는 오빠가 예매해주면 좋겠어. 이지랄하면 안 되죠. 일단 먼저 그런 부담되는 데이트 코스를 가고 싶다 했으면 가고 싶다 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부담하거나 반반인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여행 가자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많이 부담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유 없는 쪽에서 먼저 막 그렇게 보채는 건 약간 양심의 문제죠. 그거는. 왜냐하면 여유 있는 사람도 돈 그냥 버는 거 아닐 거거든.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쿠님이 지은 년 멋있는 거임. 난 게장 2개 먹을 거야. 그렇게 먹어야 돼. 부담되면 내가 낼 테니까. 쿠빈이랑 얼마 전에 딱 이런 거예요. 아주 적절한 예시가 있어. 내가 이번에 GD님 콘서트 보러 갔는데 거기에 간장게장집 유명한 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념게장, 간장게장 이렇게 다 있는데 내가 게장은 간장게장이지 이랬는데 쿠빈이가 근데 난 양념도 먹고 싶은데? 나는 게장 다리 말고 여기 그 뚜껑에다가 비벼 먹어야 돼서 나 게장 2개 다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거든? 난 싹가능이거든? 나 양념도 시키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애들이 살짝 약간 고민하는 티가 났어. 살짝 그 침묵이 있었어. 왜냐면 너무 비싼 거야. 그게 막 10만 원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약간 그 냄새가 싹 지나갔어. 그랬더니 쿠빈이가 근데 이거 좀 부담되면 내가 계산할 테니까 그냥 시키자. 이러는 거야. 이런 거죠. 그때 우리가 다 같이 화나했거든. 쿠빈아, 나를 제3의 첩으로 받아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우리 막 다 그날 반했거든. 그 한마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낸다는 건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더치페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데이트 통장도 약간 애매해. 옛날에는 좋다 생각했거든. 데이트 통장. 데이트 통장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야. 어차피 내가 밥 먹으면 얘가 눈치 봐서 카페에서 그냥 커피만 안 사고 제 밥값 49,000원 아까 계산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저 케이크까지 합치면 이거 카페에서 23,000원 나오니까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배부르긴 한데 저기 초코 케이크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안 나가도 될 돈을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이트 통장이 좋다라는 말이 많았어. 근데 사실 되게 애매한 문제 같아요. 일단 누가 몇 %로 낼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것부터가 너무 로맨틱하지 않은 문제 같아.
물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건 전에 그거 생각남. 여성용품 샀는데 이걸 왜 데이트 통장으로 긁었냐고. 그래, 그런 문제도 생겨. 아니 분명히 얘가 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물품인데 이거 왜 데이트 통장으로 긁지? 이런 거 한두 개 쌓이면 이제 성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돈 열심히 버는 것 같아요. 추해지지 않으려고. 맞아. 사실 연애라는 게 돈이 없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좋은 곳 데려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 마음. 근데 참 뭔가 씁쓸한 현실이 있다면 사람들이 센스라고 말하는 영역들 있잖아. 저 사람 되게 센스 있다. 나 이번에 아플 때 도라지즙 하나 보내준 거 있지. 이런 사소한 친절, 센스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다 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옛날하고 마음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옛날에도 나는 똑같이 그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연애에서 특히나 크게 발현이 돼요. 예를 들어 내 여친이 그날이래. 오빠 나 그날이라서 그랬을 때 담요라던가 이렇게 슥 해가지고 딱 선물 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것도 다 여유와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참 연인 간의 돈 문제라는 게 되게 씁쓸하면서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사실 그걸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유호님, 여자친구와 술집을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헌팅 포차로 느껴지는 하프를 자주 가요. 여친은 자주 가는 술집이 험포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러고 헌팅 들어와도 지금까지 받아준 적 단 한 번도 없다 했고 친구들이랑 얌전히 술만 마신다고 합니다. 가는 것도 친구들이 가자 해서 간다 하는데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기야, 나 이번에 삼거리 포차였나? 거기 민식이가 휴가 나와가지고 같이 가자는데? 삼거리 포차? 거기 헌팅 포차 같은데 아니야? 근데 걔 잘생겼잖아. 헌팅 많이 들어왔지. 근데 난 자기도 있고 한 번도 받아준 적 없어. 한 번도. Never. 아니 그래도 헌팅 포차는 좀 아니지. 나도 가기 싫어. 근데 친구들이 가자 하잖아. 친구들이 진짜 거울 치료해줘. 그냥 그래도 허락해주는지 한번 보자. 저런 새끼들 특 난 되고 넌 안 돼. 그게 진짜 계열받는 포인트예요. 100% 안 된다고 할걸? 그리고 나는 저런 게 굉장히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존감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 버려. 헌팅 포차, 클럽 이런 데 자주 다니는 여자애들 있잖아.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그런 곳을 너무 자주 다니잖아? 약간 정신이 획가닥해. 내가 뭐 된 거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 왜냐? 거기서는 다 나한테 친절하고 막 여왕처럼 대해주니까 거기에서 이거에 중독되는 거야. 아니요. 저희 합석 안 해요. 저희 합석 안 해요. 죄송해요. 저희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요. 죄송해요. 이거에 중독이 된 거임. 진짜로. 이거 즐기러 가는 여자들도 있어요. 진짜 여친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 합석 안 하고 여자끼리 놀고 올 수도 있어. 근데 이런 환경에 노출된 것 자체가 여자의 뇌를 망가뜨린다고요. 그래서 좋지 않아. 내가 남자였으면 나는 그런 데 가는 여자 절대 안 만나. 당연히 지금 나도 그런 남자 절대 안 만나고. 심지어 자기는 되는 나름의 이유랍시고 내미는 게 더 화나요. 그거는 근데 똑같이 겪어봐야 그제서야 알 것 같아요. 본인의 기분을. 한번 똑같이 해주세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저런 애들은 말로 해가지고 설득시킬 수 없어. 그리고 약간 남자친구의 애정 표현 이런 게 나중에 성에 안 차게 될 수가 있다. 거기에서 계속 자기한테 주는 관심 이런 거에 중독돼 버리면 남자친구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려. 그게 뇌가 망가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뭐 가끔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 막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너무 자주 가는 여자, 특히 남친 여친 있을 때 가는 사람은 멀쩡한 정신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레제 닮으셨어요. 뭐야 오늘 저 말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나 진짜 유죄인가 봐. 이런 유죄인간. 포차 다니면 저런 식으로 자존감이 오른다는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뇌가 망가진 방송인의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우와 이러고. 유호님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면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 사람이랑 살아봤는데 알고 보니 정말 같은 은밀한 취미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 근데 그거는 얘들아 동거할 때도 모른대. 결혼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대.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반반인 것 같아. 동거가 좋을 수 있다. 서로를 알아보고 이제 결혼 전제로 만날 때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도 헤어지는 커플이 너무 많은 걸 보면 사실상 동거는 앞으로의 배우자에게 똑같은 만 선사하는 나쁜 추억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거를 했다면 다음 연인에게 절대 걸리지 말기. 약속.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건 꼭 약속해주는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남친 전 여친이랑 동거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깎겠죠.
찾아가서 나만큼 숙모 크게 만들어주고 싶겠지.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과거는 과거인데. 뭐 동거 해봤는데 지지고 볶고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커플이 헤어지는 게 다 비슷하지 뭐. 부모님의 반대로 막 절절하게 헤어지고 그런 게 요즘 어딨어요. 그냥 서로 별로니까 헤어졌겠지. 정 털릴 만큼 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동거든 뭐든 약간 의연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데 뭐 과거를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없으면 내 멘탈이라도 이렇게 케어해야지. 어쩌겠어. 도서관에서 같이 밤샘 공부하는데 노래 듣고 있으니까 나도 듣고 싶다 라고 한쪽 줘서 같이 듣고 시험 기간 동안 같이 밥 먹고 밤에 전화하고 비긴 어게인 재개봉했길래 보러 가자 해서 보러 가고 여자애 한 명 껴서 강릉 자차로 운전해서 놀러 갔는데 이 정도면 뭐라 하죠? 아 나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얘들아. 영화 같이 보면 그냥 썸 확정 아니야? 난 이게 옛날부터 이해가 안 돼. 친구끼리 영화 보러 가는 거 그게 가능해요? 나는 남자가 나한테 영화 보러 가자면 몇 자리 알아보러 가. 진짜 가능하다고? 야 그래 귀칼 무한성까지 가능하다 쳐. 비긴 어게인이 가능하다고? 진짜 구라치지 마. 그건 완전 데이트잖아. 그 밀폐되고 깜깜한 공간에서 둘이 약간 이렇게 있다가 어쩌다 키스신이라도 나오면 아 난 몰라 팝콘 이렇게 같이 먹다가 이렇게 손이라도 딱 스치면 아 뭐야 이걸 다 어떻게 해 친구랑. 난 절대 안 돼. 나는 진짜 영화는 무조건 이성 간의 데이트 이 이하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로맨스 영화? 절대 안 돼. 너무 질질 끌어서 질렸는데 자기는 제가 좋아하는지 몰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행 중간에 다른 남자랑 연락하고 사귀게 됐더라고요. 마침 재수 생각나서 휴학하고 강남 대성으로 떠났습니다. 절정 위기 결말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해피엔딩 직행이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뭐가 많이 생략되긴 했는데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해. 아, 나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이름 골뱅이 재수생 태우였어. 그래 마음 단단히 먹었구나 태우야. 누나가 응원할게. 곡선이 있었네 이름에.